예, 오늘과의 당담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환율과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 숨돌림 틈을 잘 주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유가 상승을 자극할 만한 이슈가 간밤 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경유의 송유관을 폐쇄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러시아 경제 제재를 좀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일종의 러시아가 좀 보여주기식으로 이걸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너희는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폭풍으로 인해서 피해 복구를 한다면서 흑해에 위치한 카스피의 송유관을 폐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일은 사실 러시아의 원유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슈는 유럽 가스 가격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이 루블화 결제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그 돈은 루블화로 내라는 건데 앞서서 이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퇴출됐죠. 그래서 이제 달러나 유로화로 받는 게 어려워져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시도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금융시장은 일단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루블화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달러당 루블화 가격인데 이게 14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최근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바로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덩달아 손잡고 올라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 뛰었고 특히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미증시는 최근 이런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보이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죠.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지난주 수요일에 3월 FOMC 이후에 약 일주일간 보면 5명 정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로 좀 추려봤습니다. 최근 뭐 매파일생인데 5명 중에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CBDC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4명 모두 이제 매파 발언을 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0bp 인상이 좀 공통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와 함께 QT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언급의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축의 고삐를 가파르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선진국보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머징 쪽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 긴축에 대한 평가 시장의 반응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미증시 보시죠. 간밤 이러한 이유로 유가의 부담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들로 인해서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좀 늘려서 보시면요. 최근 12,500대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가파르게 쉬지 않고 14,000대까지 올라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000선 부근에서는 매매 공방이 요즘 치열한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주가 지수가 한 1%대의 조정을 보였다라고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섹터별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섹터만 좀 상승부를 켰고요. 나머지 이제 하락순으로 배열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융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날 반도체 낙폭이 또 두드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어제 말씀드린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금리의 차이인데요.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의 과거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역전 이후에 1차적인 시기를 두고 이런 이 박스는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왔다더라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역전이 있은 이후에 한 반년 뒤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나왔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정도 아니면 1, 2년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 차에 대해서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조 지표격으로 체크는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추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까, 좀 지켜봐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간밤 금리 차가 이제 20bp까지 그 전날 벌어졌던 게 19bp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부담스럽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계속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이고요. 다음 보시죠. 이제 이 와중에 또 신고가의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뉴팡 기억하시죠? 메릴린치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빵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방위, 논업, 원자력, 재생에너지, 금광물 쪽입니다. 여기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다음 보시죠. 삼성증권에서 제시한 유팡 관련 유망주였습니다. 에너지 섹터야 유가 상승이랑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간밤 좀 올랐고요. 방산주 최근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쪽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차트 따로 볼 거고요. 다음 보시죠. 신재생 쪽은 간밤 좀 약했습니다. 최근 이쪽은 좀 약하고 철강 섹터는 견조한 흐름들, 전고점 부근에서 이 강력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특히 시세가 좋은 농업 관련주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CF 인더스트리 상승세가 정말 눈부신 모습입니다. 모두 1년 차트입니다.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료 회사입니다. 코르테바도 농업 관련 회사인데 몇 년 전에 미국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칼 듀폰에서 화학 비료, 농약, 종자 부분만 분사해서 따로 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디어는 국내에도 꽤 잘 알려진 기업이죠. 농기구 테슬라, 일명 농슬라로 알려진 농기구 업체인데 이 종목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죠. 국내에서 그럼 관련해서 어떤 걸 좀 볼까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5년 전에 에그플레이션이 재림할 것인가에 대한 제목이었는데요. 15년 전 먼저 보면 그 당시 에그플레이션이 있었죠. 수요로 촉발된 에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비료 가격이 한 1, 2개월 후행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더라.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그와 다른 게 이제 공급단의 문제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규제, 수출 제재, 미국의 사고도 있었고 전쟁 리스크 등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수요와 다르게 공급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원재료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재, 비료, 곡물 등의 전 밸류 체인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앞서 보신 이제 중국의 수출 제재로 인해서 비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6에서 한 18개월 후에는 곡물 생산이 이로 인해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런 에그플레이션이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한화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선우주로는 남해화학과 유니드를 꼽고 있는데요. 어제 소위 이 리포트발로 두 종목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제 논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